통증을 막기 위해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선생님들이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이 질문에 답변이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변형이 일어나는 이유나 관리 방법이 너무 다양하긴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추천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전 정보가 없는 질문을 좀 받았을 때는 제가 보호자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치료실 다니고 있잖아요. 그 치료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설명을 들어요. 다양한 스트레칭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뭐 하루에 몇 번 하기 아니면은 뭐 몇 분 동안 해주기 이런 룰을 정해주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편적으로 그 동작 자체를 외워서 하기보다는 그 동작을 왜 하는지 포커스를 두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팁인 것 같네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셔도 동작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집에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엄지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에게 저희가 손 스트레칭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집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어려울 때는 엄지손가락을 일부러 빨게 한다거나 아니면 엄지로 과자를 끼워놓고 엄지를 펴서 입으로 가져가는 식으로 유도해도 된다고 저희가 응용 방법들을 그렇게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측만증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도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니까 병원에서 뭐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만져주시는 거를 똑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평소에 생활할 수 있는 자세를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줄 수 있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죠. 측만증이면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나는 진단인데요. 그러면 자세를 어떻게 바꾸면 도움이 되나요? 측만증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C자로 휠 수도 있고 S자로 휠 수도 있고 많은데, 이제 우리 아이는 만약에 오른쪽으로 뭐 둥글게 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콩순이를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으로 휘었으면 요렇게 휘어 있는 척추 측만증을 가졌다고 쳤을 때 콩순이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옆으로 누워서 TV를 봐요. 그러면은 왼쪽이 아래로 가게 요렇게 눕게 되면은 골반뼈가 더 크고 어깨 부분이 허리보다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평소 측만증 자세랑 반대되는 패턴을 가질 수가 있고, 쪽으로 눕는 게 불편하다, 꼭 이쪽으로만 누워야 된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허리 밑에 받쳐서 이렇게 반대로 오른쪽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도록 왼쪽을 늘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눕게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일상생활에서 패턴을 바꿔주는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치료실에서 아이에 대한 이런 정보를 듣고 필요한 관리 방법을 듣는 게 먼저인 거죠? 맞죠. 아이의 상태를 이제 보고 평가를 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치료사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되게 단순하게는 얘가 걷는지 안 걷는지부터 생각을 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실에서 먼저 듣고 나서 어머니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훨씬 좋죠. 걷는지 안 걷는지에 따라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기준이 달라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100% 걷는 아이는 이래야 되고 걷지 못하는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목이나 척추 정렬 쪽으로 조금 이제 관찰을 많이 하게 되고 중재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걷기 시작하면 당연히 체중 지지를 하게 되니까 발이나 좀 다리, 골반 이런 쪽에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쪽 정렬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기준이 조금씩 변하는 편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 치료하고 있는 담당 선생님들이 다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들의 조언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전적으로 저희를 믿으셔야. 네, 저도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받으러 다녀봤는데 자세를 가르쳐 주셔도 집에서 진짜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원인을 파악해서 평소 자세를 바꿔본다.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 꼭 이 동작을 완벽하게 뭐 하루 3번 해줘야 돼 아니면은 보호자분들이 의무감을 약간 느끼면서 제가 이거를 안 해줘서 아이가 틀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꼭 숙제 받아가듯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하는지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패턴에다가 적용시키고 응용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기회가 조금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24시간 중에 하루 종일 한 번이라도 아이의 문제 패턴을 이렇게 깨주는 시간을 넣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 문제 패턴을 깨주는 시간 되게 중요한 포커스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